사랑하고 일하라. 일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삶의 전부다. 어떠한 무언가가 불만족스럽다면 놀라워하지 마라. 그것이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가는 곳마다 나보다 한 발 먼저 다녀간 시인이 있음을 발견한다. 마음은 빙산과 같다. 마음은 물 위에서 자신의 크기 7분의 1만 모습을 드러내고 떠 있다. 사람들은 힘과 성공과 돈 같은 그릇된 기준으로 삶의 가치를 측정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그릇된 기준에 이른 다른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리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진실로 귀중한 가치들은 과소평가된다. 영혼의 본성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은 그것 자체의 의식이 없다. 인간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용기를 얻는다. 가족에 의해 사랑받는 사람은 일생 동안 성공한 기분으로 살아가고 이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그가 정말 성공하게 만든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주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감정이 살아서 묻히게 되면 나중에 더 괴상망측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꿈은 인간이 가장 흥분해 있을 때 대개 심오하며 깊다. 욕망과 성의 충동이 인간 행동의 두 가지 동기이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하는 마음과는 별개의 것으로 끊임없이 활동을 계속하여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근원이 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행복이란 극한적으로까지 억제되어 있던 욕망이 어느 순간 갑자기 충족되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이기주의자란 자기도 이기주의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을 때만큼 고통의 무방비 상태가 될 때도 없고 사랑하는 대상을 잃거나 그 대상의 사랑을 잃었을 때만큼 무력하게 불행할 때도 없다. 누구든지 사랑을 하게 되면 겸손하게 된다. 말하자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아도취증의 일부분을 저당 잡힌 것이다. 지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것이다. 그러나 지성의 목소리는 그것이 말할 기회를 얻기 전까지는 쉬지 않는다. 아이의 찬란한 지성과 평범한 어른의 연약한 지성의 차이는 얼마나 슬픈 대조를 이루는가. 우리는 오랫동안 모든 신경증의 결과를 관찰해왔다. 그리고 대개 신경증의 그 목적은 그에게 실생활의 봄이 밖으로 달아나도록 촉진시키는 것이며 현실로부터 그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드가 있던 곳에 에고가 있게 될 것이다. 공격하려는 성향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독립적이며 본능적인 기질이다. 공격하려는 성향은 인간의 지적 활동을 강력히 방해한다. 누구나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는 의도는 천지창조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세 방향에서 오는 고통으로부터 위협받는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체로부터 고통받는다. 고통과 불안이 경계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부패하여 썩어 없어질 운명의 육체로부터 고통받는다. 둘째로 우리는 외부 세계로부터 고통받는다. 압도적이고 무자비한 파괴의 힘으로 우리를 덮칠지도 모르는 외부 세계로부터 고통받는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고통받는다. 최후의 근원으로부터 온 그 고통은 아마도 어떤 다른 고통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문명이 본능의 만족을 대가로 생명의 위기의 압력 아래 창조되었음을 믿는다. 내 자신의 영혼을 깊이 바라보라. 그리고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배워라. 그 후 너는 이 질병이 왜 너에게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너는 그 시점부터 질병에 걸리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공동생활은 어떤 개인보다 강한 집단을 이루고 모든 개인에 대항하여 결속을 유지할 때에만 가능하다. 개인의 힘이 폭력으로 비난받는 반면 공동체의 힘은 이 폭력과 대항하는 정의로 여겨진다. 우리가 어떻게 진보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중세 시대였다면 그들은 나를 태우고 말았을 것이다. 지금 그들은 나의 책들을 태우고는 만족해한다.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의문은 무한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제출되었지만 아직까지 대답이 주어진 일은 없다. 그처럼 답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 모양이다.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사랑과 일은
우리들이 가진 인간성의 본질이다. 화가 난 사람에게 돌 대신 말을 던짐으로써 문명이 시작되었다. 생각이란 그 근원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다. 우리는 그 생각에 뒤를 추적해 갈 수도 없다.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비로소 진실의 전모를 알게 된다. 스스로 과학의 한 분야인 양 주장하면서 철학은 때때로 과학적 방법론을 빌어 쓰기도 한다. 그러나 철학은 공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주의 법칙과 아무런 괴리도 없는 논리표를 제시하고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과학에서 멀어져 간다. 그러나 지식의 진보 덕분에 우리는 그런 주장이 쓸데없는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무의식이 인간 행위의 진정한 장소이다. 우리들의 체내의 깊은 마음 속에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 종교는 환상이며 그것이 우리의 본능적 욕망과 일치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힘이 생긴다. 사람은 비판에는 저항하지만 칭찬에는 무력하다. 지적 노동과 정신 활동으로부터 충분한 쾌락을 끌어낼 줄 아는 때에는 이미 운명도 그대를 어쩌지 못한다. 인간은 강한 사상을 대변하는 한 강한 사상을 반대할 때 힘이 얻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 자유는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콤플렉스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그에 합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콤플렉스는 합법적으로 세상에서 그의 행동을 지시하는 것이다.